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날 지수 상승을 이끈 경제 지표들 호조를 보였었는데요. 관련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 지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월 개인 소비가 0.2%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증가세는 소폭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초 시작된 세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계의 소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관련 소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29일 미국 국내 총생산의 70%를 구성하는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에 비해서 0.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0.7% 증가했던 전달보다는 증가폭이 감소했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2월과 비교해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점쳤던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웃돌았습니다. 최근 휘발유 가격 등 물가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소비 지출이 증가한 영향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소비 지출도 0.3% 증가를 하면서 2월과 같은 증가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도 0.2% 전달보다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월에 1.1% 증가는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인 0.4%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 아울러 소득과 소비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부진한 흐름을 보인 탓에 이 3월 중 개인 저축률도 2.7%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5년 내 최저 수준을 소폭 웃도는 정도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 둔화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캐리 크레디 아그리콜 이코노미스트는 이 소비 지출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면서 2분기 들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 고용과 소득이 더 늘어야만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장의 지수 상승에 도움을 줬던 경제 지표입니다. 주택 관련 지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지난달 이 3월 잠정주택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예상 외로 호조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부 지표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9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29일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 3월 중 미국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달보다 1.5% 상승한 105.7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1% 상승 전망치를 웃돈 것인데요. 이 잠정주택 판매는 이 주택 매매 계약에 서명은 했지만 실제로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건수를 집계한 것입니다. 이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차로 기존 주택 판매에 포함이 되는 지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별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이번에는 남부에서 판매가 2.7% 증가했고요. 서부에서도 1.5% 늘어났습니다. 이 중서부에서는 0.3%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판매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도 7% 상승하면서 23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잠정주택 지표의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단기 조정 후에 증가세를 더욱 세게 재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노레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몇 개월간 주택 매매 계약의 변동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면서 이는 수요가 줄어든 탓이라기보다는 공급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단기적으로도 이 같은 모습이 좀 더 이어지긴 하겠지만 이후에는 다시 완만한 증가세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발 이슈 확인할 텐데요. 애플 관련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이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주주들에 대한 이익 환원 확대를 약속한 뒤에 올해 회사채 시장의 최대 이슈 메이커가 된 애플이 이 초기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도이체뱅크나 골드만삭스 등을 통해서 이 수요 조사를 착수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29일 일부 외신 보도와 이 증권거래위원회의 공시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애플은 첫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 주관사인 도이체뱅크와 골드만삭스와 함께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수요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상 최대인 1,450억 달러라는 막대한 현금 대부분을 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애플이 지난주 발표한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인상과 이 자사주 취득 확대 재원을 회사채 발행으로 이 마련을 할 계획인데요. 현재 애플은 회사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발행 규모도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주주 이익 환원 확대를 위해서 향후 3년간 필요한 재원 1,000달러 대부분을 회사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시장 참가자들은 애플의 회사채 발행 금리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요. 미국 내 최고 신용 등급인 AAA를 가지고 있는 동종업종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금리가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애플의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투자 대기 수요가 여전히 많다라고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디 루니 제니몽고 메리스캇 회사채 애널리스트는 지금 투자자들이 애플의 첫 회사채 발행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신용 등급이 더 높은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종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회사채를 다시 찍어내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 살펴봤습니다.